일단 10번 강의 요거부터 봅시다.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 사인 법칙 여기 왼쪽에 위에 있는 4개 있죠. 이 왼쪽 위에. 일단 펴주세요. 네, 10번 펴주시고. 개념은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얘는. 네, 만약에 지금 없으면 네, 들고 다니세요. 앞에 보시고. 얘들아, 여기는 지금 좀 난이도를 조금씩 높일 때마다 약간 사용하는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약간 요런 원의 성질이 은근히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주 보는 게 요런 거, 요 반대쪽이 180도다. 요런 거 좀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요거. 원주각 중심 것도 지금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대2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호의 길이, 현의 길이 같으면 이 각 같다.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은근 출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있죠. 원주각이 똑같은 게 이제 2개가 있으면 자, 이렇게 원주각이 똑같은 게 뭐 이렇게 2개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뭐다? 원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쓰인 거거든요. 이게 원 그릴 수 있다를 아마 거의 못 찾았을 거고 뭐 말씀드리면 사실 서술형 1, 2번은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 반 다른 반 다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가라는 거야. 그 문제 만약에 못 풀더라도 조금이라도 추가적으로 뭐 부분 점수를 받거나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죠. 이 오른쪽 내용은 되게 중요하죠. 쌤이 많이 강조했죠. 해서 요 각이합이 180도면 사인은 똑같고 코사인은 부호 반대다. 요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사인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 요 멘트 꼭 기억을 하세요.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인 법칙에 대한 요 2개에 대한 뭐 마주보는 변과 각과 변을 알면 각을 한다. 이런 것들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얘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변형은 공식 외워주시고요. 넘어갈게요. 그냥 짚고만 넘어갈 거야. 그리고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공식 기억하시는데 밑에 있는 거 요거 있죠. 증명은 뭐 잘 안 나오니까 여기 있는 뭐 2변 한각으로 변 만든다. 그리고 3변으로 한각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삼각형의 넓이 있죠. 그 넓이 공식 일단 잘 나오고 지금 봤을 때 요 넓이 잘 나오고 이거 2개도 은근 나옵니다. 뭐 이거는 몰라도 얘네 둘은 아셔야 돼요. 얘네 둘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변의 길이 했을 때 삼각형 넓이는 은근 나오거든요. 이 친구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사각형 넓이 여러분들 그 문제 나왔죠? 사각형 넓이 문제 9번인가? 어딘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런 건 네, 공식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이 개념들을 익혀져 있다고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익혀주세요. 오케이? 익혀주시고 이번 주에 그렇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 익혀주면서 여러분들 지금 네 여기 강의하겠습니다. 네, 약점 부수기 해주세요. 자, 일단은 쌤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조금 생각보다 두껍게 돼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2개를 겹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2문제가 2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고 뒤에 있을 거예요. 이거 2겹 겹쳐진 거예요. 문제집이. 오케이? 근데 이제 앞에는 여러분들 필기를 하세요. 쌤이 얘기하는 거 필기를 하시고 뒤에 있는 건 여러분이 풀어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답 안 내겠습니다. 답을 안 내고 하는 방법만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이 어려운 거니까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쌤이 강조하는 첫 번째 개념 익히고 두 번째 뭐 하자? 문제에서 어떤 개념 쓰는지 찾자. 자, 1번부터 여러분들 봅시다. 자, 이거 생각보다 잘 안 보일 거거든요. 자, 1번 보세요. 다음 그림과 같이 뭐라고 돼 있어? 점 4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DAB예요. 그럼 이제 DAB가 어디냐 보면 여기잖아요. 그러면 DAB가 여기니까 요 각이 나와 있구나. 요 각이. 지금 나와 있는 각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CD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CD가 나와 있다. 네. 여기 이제 4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 4는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11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 있는 게 이거 3개거든. 근데 이제 구하려는 게 뭐냐고 돼 있냐면 DAC예요. 근데 DAC는 어디요? 이 부분 구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공식을 볼 수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개념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네, 일단 여기까지는 체크를 하시고 요것만 다른 색깔로 체크해 주세요. 왜냐면 내가 구하려는 거니까. 얘는. 네.
자, 그러면 잘 봐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얘들아 이게 마주보는 변과 각인 건 보여? 요 빨간색 요 주황색 두 개가. 근데 외접원이 공유돼 있어 안 돼 있어? 공유돼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외접원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자 얘들아 외접원이 같다. 그냥 두 삼각형이라고 할게요. 두 삼각형의 외접원이 같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같다인 거야. 다시 뭐라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같은 거고. 즉 R이 같다. 근데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인 법칙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사인 법칙을 같이 쓸 수 있다. 사인 법칙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 마주보는 변과 각에 대해서 사인 지금 여기 요 A, DA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쓸게요. 그냥 DAB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분의 사인 DAB 분의 요거예요. 그거 분의 이제 뭐다? 11이다. 근데 이게 우리가 2R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여기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CD와 여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요? 사인 뭐분의 지금 DAC죠? DAC분의 뭐가? 여기 4가 그죠? 반대편 4가 어떻게 된다? 된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둘 다 몇이에요? 둘 다 2R인 게 보여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어떤 문제에서 쓰였냐면 이번 시험에서 맨 마지막 문제에서 이 개념이 쓰인 거예요. 이 내용이. 마지막 문제 맞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요거를 썼고 주은 거 마지막 문제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2R을 굳이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두 개 같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야? 나는 이 DAB를 뭐로 알고 16분의 13으로 아니까 이거 둘이 같다고 하면 뭐가 나온다? 얘가 나오겠구나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답 나오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접원의 공유에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이 똑같은 거니까 사인 법칙도 똑같이 사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기억을 한다기보다 여러분들 이해해서 가주셔야 됩니다. 이건 실전 개념이에요. 실전 개념. 실전에서 이렇게 쓰면 돼요. 민서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괜찮아?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문제랑은 관련이 없지만 자 얘들아 여기 각도 있죠? 여기 각도 있죠? 이거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왜? 한 현에 대해서 이거 똑같잖아요 지금 원주가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 문제가 원이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원이 안 나와 있어도 두각이 같아? 그러면 외접원을 똑같이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로 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 중문고에서 쓴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각이 같으면 그러니까 이 한 변 공유할 때 두 각이 같으면 뭘 할 수 있다? 외접원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외접원 그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외접원을 그릴 수 있으면 이제 요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요 정도로만 체크하시고 넘어갈게요. 실전 개념입니다. 넘어갈게요. 지금 뭐 난이도 순서 아니고 쉬운 거 어려운 거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넘어갈게요. 2번. 자, 2번은 했던 겁니다.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할게요. 요건 아마 테마 라이트 아니면 테마에 있었을 거예요. 지울게요. 얘들아 여기는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A, B, B, C, C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이거 호예요 호. 그럼 호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4대 3대 5다. 이 얘기는 뭐다? 여기 반대편에 있는 원주각, 그 다음에 얘 반대편에 있는 원주각, 얘 반대편에 있는 원주각이 4대 3대 5라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원주각. 그러니까 이 동그랗기 때문에 이 비율, 이 호의 길이 비율은 호의 길이 비율은 결국 뭘 의미한다? 원주각의 비. 뭐 아니면 중심각의 비를 의미하는 거다. 얘가. 호의 길이 비율이 호의 길이의 비가 원주각의 비와 중심각의 비를 의미하는 거다. 근데 이제 여기는 삼각형이니까 세 각의 합이 18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를 뭐로 둔다? 모르면 이제 3K로 들어야죠. 3K, 4K, 5K. 비율은 항상 미지수화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뭐가 된다?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180도가 되니까 아마 이제 12K가 될 거고 K가 이제 15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K가 15도면 이 친구 45도고 이 친구 60도 나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할지만 찾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써주시고. 그러면 얘들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마주보는 변과 각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BC의 길이. 마주보는 지금 BC. 변과 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인 법칙 할 거예요 아마.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인 법칙 하시면 됩니다. 네,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이런 식으로만 좀 필기를 할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3번. 네, 3번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테마인지 테마 라이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한번 했었을 거거든요. 지울게요. 테마였었던 것 같긴 한데 자, 이 문제 민서 기억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돌아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부채꼴을 이제 펼치면 여기다 할게요. 부채꼴을 펼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요 A에서 이렇게 돌린 거야. 다시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돌아간 거야. 지금 보여? 그럼 그거를 펼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A에서 B까지가 지금 A가 있고 B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앞에. 그러면 얘가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요 팔 모양 있죠. 요 모양으로 지금 감싸진 거야. 그럼 이거를 돌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펼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채꼴 펼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전체 6이고 지금 이 짧은 게 1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5야. 여기가. 여기 짧은 게 1이면 여기가 5야. 그러니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5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근데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 건데, 여기가 지금 5고요. 근데 이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T가 A에서 출발하여 원뿔의 옆면을 따라 모선 OC의 한 점을 지나 B까지 최단 거리를 이동. 그러니까 결국 뭔 소리냐면, P가 그냥 여기 움직인다는 거야. 저 여기가. P가 A, B 위에 있다. P가 A, B 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줄 보시면 점 P와 O 사이의 거리가 최소인 지점.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P는 여기 위에 움직이고 있어. 여기 위에 움직이고 있고 이때 O랑 가장 최소인 지점 찾으래요. 그럼 뭐예요? 수선의 발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최소인 지점이니까. 이 P에서 여기 P에서 여기 P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5랑 최소이려면 수선을 발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여기가 P가 나와 있고 우리는 이제 뭐 구하는 거냐면 B에서 P까지 이동한 거리거든요. 그럼 B에서 P니까 여기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건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제 X로 잡으면 돼요. 따라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여기가 이제 밑면이 있을 거 아니야. 요 밑면도 똑같이 이제 그려주시고 이렇게 원 그려주시고 반지름이 지금 지름이 4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름이 4니까 반지름은 이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를 알 수 있는 거야? 이 반지름이 2니까 이 전체 길이가 뭐가 된다? 그러니까 이 둘레 길이가 뭐니까 2파이 r 해서 4파이 되는 거죠. 그렇죠? 2파이 r 공식 써서. 그럼 여기가 4파이면 여기도 뭐가 된다? 네, 똑같이 4파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밑면의 원의 둘레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똑같다. 그럼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서 어떤 거 구하면 돼요? 결국 여기를 전체를 일단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세타를. 그래야 이 반대편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호의 길이 L은 R 세타 공식으로 L이 이제 4파이고 R이 6이죠. 그 다음에 세타가 있으니까 세타가 이제 3분의 2파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3분의 2파이다. 세타가.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 길이를 구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전체 길이를 구해야 뭐 이런 걸 구할 수 있든 말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두 변과 한 각이 나와 있으니까 다른 한 변 구하는 건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이겠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해보시면 요거는 일단 조금 과정 써드릴게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하면 이제 A, B의 제곱은 그다음에 6제곱, 5제곱, 마이너스 2우고 코사인 3분의 2파이다.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많이 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20도일 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랑 2분의 약분돼가지고 플러스 되니까 얘는 이제 91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AB가 루트 91이거든요.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고. 그럼 이제 마지막에 하셔야 되는 게 AB가 루트 91이네. 그러면 이 전체가 뭐다? 루트 91이구나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자동으로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루트 91 이제 마이너스 x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플랜을 알려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사실 낸 건데 자, 얘들아 이 두 변은 피타고라스 공유하고 있고요. 이 두 변은 피타고라스 공유하고 있죠. 맞아요? 근데 왼쪽 피타고라스랑 오른쪽 피타고라스가 같은 변을 공유를 해야 해요.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를 네모라고 치면 예제곱 빼기 예제곱이 예제곱 빼기 예제곱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게 모이시면 돼요. 그러면 x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예제곱 빼기 예제곱이 예제곱일 거고요. 예제곱 빼기 예제곱이 예제곱일 거냐. 그러니까 예제곱 빼기 예제곱, 예제곱 빼기 예제곱이 예제곱 빼기 예제곱이랑 똑같다. 그걸로 푸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6제곱 빼기 루트 91 마이너스 x 제곱이 뭐랑 같다? 5제곱 마이너스 x제곱 요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피타고라스 요 공유한 거야. 요것만 쓸게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어떤 피타고라스 이용 그냥 보면 모를 거니까. 네, 하고 넘어갈게요. 네, 오늘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좀 알려드릴 건데 생각보다 좀 걸리긴 한데 일단 최대한 해볼게요.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자, 4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BD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걸 해볼 건데 해도 되나요? 네, 할게요. 자, 얘들아 AB랑 AC랑 나와 있대요. 근데 이게 각의 이등분선 나와 있죠. 자, 각의 이등분선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얘가 각이 이등분 되면 5대 10 얘가 마찬가지로 이제 1대 2니까 여기도 뭐가 된다? 여기도 1대 2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각의 이등분선 정리. 그래서 얘가 1대 2면 얘도 1대 2다. 네, 요거는 살짝 그냥 뭐 세모로 해줄게요. 비율이라는 거야, 비율. 1대 2. 그럼 여기를 K 놓고 2K 놓고 푸시면 됩니다. 결국 이 길이를 K랑 2K로 놓고 풀자. 그럼 얘들아 어디 구해야 돼요 이제는? 지금 BD 길이 구하는 거잖아. BD 길이 여기 구하는 거잖아. 그럼 K를 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린 나와 있는 게 이 가운데 있는 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세 변과 한 각이고 세 변과 한 각인 게 보이나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쪽일 거고요. 코사인 법칙 어떻게 쓴다? 여기 코사인 법칙, 여기 코사인 법칙 계산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를 만약에 세타라고 하고 여기 세타라고 하면 그 코사인 세타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 똑같겠죠? 코사인 세타니까 둘 다.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둘 다 해서 똑같다고 하시면 돼요. 따라서 얘는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 이제 양변이죠. 5랑 2루트 7, 2, 5,
2루트 7 되고요. 그 다음에 5제곱 2루트 7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될 거고 그게 이제 뭐랑 똑같다? 여기도 코사인 법칙 하면 똑같다. 2루트 7 10 그 다음에 2루트 7 제곱 10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된다? 요 반대편 2K가 된다. 2K 제곱이 된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똑같다고 하시면 네, K가 나올 겁니다.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번. 빨리 맞춰보세요.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네, 5번은 뭐 많이 했었던 거긴 한데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연못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는 거거든요. 그 연못의 반지름의 길이는 어디 얘기하는 거야? 이 지금 여기 잘려있는 요 부분에서의 반지름 길이 얘기하는 거죠. 그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겠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야. 그럼 결국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라지알이 될 거고 이걸 구하려. 그럼 라지알 구하는 거면 웬만하면 뭐 쓴다? 사인 법칙을 쓰고요. 혹시 어떤 경우도 있다? S는 4R분의 ABC 이런 경우도 있긴 해요. 간혹. 이 공식.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들아 이거 알려면 마주보는 뭐랑 뭐가 필요해? 변과 각이 필요하죠. 그래서 멘트가 중요한 거야. 마주보는 변과 각 필요해. 변과 각이 필요한데 그럼 변과 각이 어디 있어요? 일단 각도 있는데 변이 없죠. 그러니까 이 각도 유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 변을 구해야 되는 게 목적이라고 다시 바꾸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개념으로 문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마주보는 변과 각이 필요하니까 이 변만 구하면 되겠네. 따라왔어요? 그래서 얘네를 구해야 되는데 얘들아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변과 또 한 각이 나머지 한 변이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두 변과 한 각이 나머지 한 변인 거니까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써야겠죠. 그렇게 해서 얘는 네 코사인 법칙 써서 뭐를 구한다? BC를 구하시면 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네 여기 이제 사인 법칙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만 쓸게요.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은 아마 좀 처음 볼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특정 교과서에만 좀 있긴 한데요. 지울게요. 그래서 좀 긴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뭔 소리냐면 위에 뭐라고 돼 있어? 300m. 지금 얘들아 위에 그 최단 길이 밑줄에 해주세요. 최단 길이가 300m.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두 해안부터 가로쳐서 300m 여기까지 가로쳐 주시고 이 내용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요. 여기부터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여기부터네.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여기 떨어져 있는 배에서 출발해서 두 해안도로를 차례대로 한 번씩 거쳐 다시 배로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결국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최단거리 얘기하는 거야. 이거 최단거리 구하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 밑에 이제 보시면 여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이 최단거리를 우리 예전에 했던 그거예요. 대칭이동. 대칭이동인데 여기에다가 이 고정점을 대칭이동하면 일로 오죠. 따랐어요? 그러면 이 길이랑 똑같겠죠. 여기까지 따라와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이 도로에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똑같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뭘 구하는 거야? 최단 거리가 300이래요. 그러면 이거 쭉 이었을 때 이제 300이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 왜냐면 이게 300이니까 얘도 300인 거야. 왜냐면 이거 똑같고 이거 똑같으면 우린 이 삼각형 둘레 길이가 결국 이게 1로 바뀌고 이게 1로 바뀌면서 이게 최단 거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거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아이디어 많이 얘기를 할 테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뻗었을 때 이 각도랑 이 각도도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각도랑 똑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이었을 때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 똑같을 거야. 그래서 여기 알파랑 베타라 두면 여기 알파랑 베타인 거야. 네, 이렇게 될 수 있고 이게 지금 대칭이고 대칭이니까.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래요? 여기가 60이래요. 그럼 여기가 60이면 얘들아 이 전체는 몇일까요? 120이 되는 거 보여요? 왜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60이니까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120이겠죠. 그래서 120도가 되고 우린 이 120도랑 이 길이가 x 루트 3이었으니까 이것도 x 루트 3일 거고 이것도 x 루트 3일 거야. 그러면 두 변과 한 각으로 나머지 한 변이니까 코사인 법칙 쓰시면 답 나옵니다. 다시 뭐라고요? 두 변과 한 각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한 변. 그래서 코사인 법칙. 해서 계산하시면 x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7번. 7번은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많이 강조했었는데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지울게요. 7번은 제가 패턴이라고 했었거든요. 요거는. 어떤 방법일지만 생각하세요. 7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번은. 방법만. 생각나는 사람 손만 들어주세요. 하는 방법만. 생각해보세요, 얘들아. 이거는 쌤이 많이 강조했었어요. 그때도 많이 강조했고 이거는 유일하게 좀 패턴으로 진행해라 라고 했었고 항상 그 패턴으로 풀 수밖에 없다. 기억나는 사람? 확신이 없어서 못 들은 거야? 뭔 거 같아요? 뭔 거 같아요? 아, 괜찮아. 얘기해봐. 뭔 거 같아? 응. 오케이. 잘했어요. 다시. 여기 2등분이죠. 근데 어디 구해라? 가운데 변 구해라. 이거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이 각이 아마 특수각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60도. 따랐어요? 그러면 여기가 몇 도야? 각각이? 30도, 30도고 전체가 60도죠. 따랐어요? 그러면 밑에 넓이, 그러니까 이 S1 넓이와 이 S2 넓이를 더하면 뭐가 된다? 전체 넓이 S가 된다. 이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오케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 2분의 1 AB 사인 세타 공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K로 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S1이 이제 2분의 1 10 K 사인 30도.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K15 K15 사인 30도. 얘가 이제 뭐가 된다? 전체 넓이는 2분의 1 10 15 사인 60 해서 계산하시면 그냥 K가 나온다. 요거는 패턴으로 유일하게 좀 넓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 넓이 합이 이제 같다. 요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미안해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 합이 전체 삼각형 넓이다. 요걸로 보시면 돼요. 자, 얘들아, 근데 여기서도 특징이 있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2분의 1로 바꾸면서 이렇게 할게요. 2분의 1로 바꾸고 2분의 1로 바꾸고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변에다가 이제 뭐 없앨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8번. 자, 8번은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뭐 질문을 했을 때
생각이 났던 문제에서 한번 넣어봤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에너지를? 지울게요. 얘들아, 넓이를 구하고 싶대. 그럼 일단 변을 알아야 되죠. 다시 넓이를 구하려면 변을 알아야 돼요. 그럼 변을 구할 수 있는 건 이런 변 같은 걸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변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등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얘들아, 뭐가 나와 있어요? 이거 뭐야? 세 글자로? 외접원이죠? 맞아요? 그럼 외접원에 뭐가 나와 있어요? 반지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라지 R이 나와 있는 거예요. 따라와요? 그런데 또 뭐도 나와 있어요? 마주보는 이 각도 나와 있네요. 각이 30도야.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결국 라지 R과 각을 알면 뭘 할 수 있다? 변을 할 수 있다. 이거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다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을 줬다는 걸로 파악해야 돼. 이거 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지가 아니라. 그냥 외접원의 반지름만 준 거야. 일부러 너네 헷갈리라고 외접원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사인 뭡니까? 사인 30도분의 라지 R이 소리. 사인 30도분의 여기죠. AB가 뭐가 된다? 2R이 된다. 그럼 사인 30도는 이제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고 여기 이제 8이니까 넘기면 나오겠죠. 그래서 AB가 아마 8로 나올 거예요. 그럼 AB가 이제 8로 나오면서 여기 8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몇일까요? 이것도 8이겠죠. 왜? 무슨 등변? 2등분 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8 나오는 거. 그런 다음에 우리 뭐 구할 수 있어요? 여기 각도 구할 수 있죠. 30도, 30도, 120도. 따라서 두 변 감각으로 답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네, S는 뭐 2분의 1, 뭐 88, 사인 120 하면 되겠죠. 사인 120은 사인 60이랑 똑같은 거 알죠? 2분의 3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봐서 120도, 30도, 30도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가 몇이에요? 8이고 여기가 8이야. 그럼 여기는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가 이제 60도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대 루트 3대 2겠죠? 그러니까 여기 4고 4 루트 3, 4 루트 3에서 그냥 2분의 1 8 루트 3, 4 하셔도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방법도 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는 거고 9번 볼게요. 9번도 이제 테마에서 필수예제에서 했던 거거든요. 필수예제 했었던 건데 이 내용이 좀 중요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지울게요. 자, 어떤 문제냐면 얘는 전체 지금 여기가 7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4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0도 나와 있대요. 그럼 이제 이 넓이를 아는 상황이죠. 그죠? 이 넓이를 아는 상황이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 하면. 근데 우리가 이 넓이가 지금 어떻대요? 결국 ABC의 넓이를 2등분을 한대요. 뭐가? PQ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2등분 됐다는 건 1대 1이잖아요. 넓이가. 그러면 이제 1대 1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1대 1이라는 건? 전체 넓이로 치면 1대 2라는 거 아니야?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가 1대 1이라는 거는 A, P, Q의 넓이의 2배가 뭐가 된다? A, B, C다. 이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두 길이를 지금 모르는데 이 두 길이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자,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여기예요. 여기를 구하는데 이 두 길이가 필요하죠. 왜냐면 내가 두 변과 한 각으로 나머지 한 변 만들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두 변이 필요한 거야.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 넓이를 어차피 이제 APQ를 구해야 될 때 각도만 나와 있으니까 두 변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AB로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AB로 잡고 어떻게 한다 얘는 2분의 1 AB 사인 60도구나. 그 다음 이 오른쪽은 뭐가 되겠어요? 2분의 1 7하고 4죠. 사인 60도 7, 4, 사인 60도 이렇게 해서 AB를 구하면 돼요. 그럼 AB가 뭔가요? 요건 이제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삭제가 되니까 2로 그 다음에 사인 60도 삭제되죠? 그래서 AB가 14가 되고요. 7이 14. 근데 우리는 PQ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PQ야. 자, 여러분들 근데 일단 상식을 좀 그러니까 개념을 좀 물어볼게요. 얘들아, 어떤 거에 최소값 구하는 거 우리가 어디서 한 적 있어요? 최소값 구하는 거? 그렇죠. 산술기가 있고 또 뭐 있어요? 우리가 최소값 구하는 거는? 또 어떤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같은 거? 2차 함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최소값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좀 의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나오면 산술기야? 뭐 아니면 2차 함수의 최대치에서 그러니까 여기 완전 제곱식이겠죠? 요거를 좀 의심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좀 의심을 하자. 기본적으로. 어떤 최소값을 구하려면. 지금까지 배운 게 결국 이 두 개가 메인이었으니까.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 최소값 나왔을 때 저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얘들아, A, B가 나와 있어. 그런데 이 PQ를 지금 구하려면 결국 뭐 해야 되고 우리가 두 변과 한 각으로 나머지 한 변이니까 두 변, 한 각으로 나머지 한 변이니까 뭐다? 당연히 코사인 법칙일 텐데 그 코사인 법칙 써서 PQ를 나타내시면 돼요. PQ 제곱을. 그럼 PQ는 뭐가 됩니까?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빼기 2A, B 코사인 60도예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해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코사인 60은 뭐야? 요거 2분의 1 되는 거죠. 그쵸? 그럼 2분의 1이 되니까 요거는 약분돼요. 이렇게 약분되니까 이렇게 나온다. 근데 AB도 아까 알았죠? 이거 14였나요? 그래서 결국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14를 구하는 거야. 이게 아마 필수 예제 맨 마지막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요건데 우리가 이거 최소값 구하려면 이게 PQ 제곱이니까 얘 최소값 구하려면 이렇게 가야겠죠. 산술기하로. 그럼 산술기하 왜 산술기야 얘들아? 얘들아 산술기 언제 쓴다고 했었던 거 다 기억나요? 많이 강조했는데 뭐가 일정할 때? 곱이 일정.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세요. 곱이 일정.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에서도 산술기가 나올 수도 있고 등차에서 나올 수도 있고 등비에서 나올 수도 있고 다 나올 수 있어요. 수열합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산술기하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곱이 일정할 때 뭐 구하는 거야? 지금 이거 최소값 뭐의 최소값? 합의 최소 구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산술기하 쓰는 거야. 자,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 산술기하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뭐 반대 경우도 있고 있죠. 어떤 경우도 쓴다고요?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 요런 문제에서도 씁니다. 이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무언가 일정할 때, 무언가 숫자로 나올 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산술기하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거 공식 쓰면은 원래 공식이 얘네 둘을 뭐 하는 거야? 2루트 얘네 둘 곱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4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까먹었을까 봐 산술기 한 번 더 쓸게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고 a랑 b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a, b가 같을 때 등호성. 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산술기야. 네,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까 요거는 루트의 AB의 전체 제곱이니 결국 절대값 AB예요. 근데 AB가 그냥 14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2 곱하기 AB에다 마이너스 14에 여기 14니까 그러면 그냥 14겠죠. 그래서 14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이런 형태의 문제가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얘들아 PQ 길이 말고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번외로 여러분들 그냥 추가해서 쓰세요. 남는 자리에다가 여기다 쓸게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P 더하기 AQ의 최소값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AP는 지금 A고 여기서는 B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합의 최소예요 결국. 그래서 이것도 산술기가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산술기 어떻게 한다? 2루트 AP 해가지고 이거 2루트 14가 최소값이구나 이렇게 가시면 돼요. 추가. 그래서 잘 체크를 해주시고 저런 것도 한 번씩 연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10번 갈게요. 네, 10번은 사각형 넓이 지울게요.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리셔야 되고 원 먼저 그리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원을 먼저 하나 그려주시고 그럴 때 여기서 이제 2 짧은 거,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2, 3, 4, 5가 돼 있을 거고요. 뭐 이게 지름은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A, B, C들을 이런 식으로 그린다. 그러면 A, B가 2니까 여기가 A고 B고 C고 D겠죠.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하래요.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부명고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거 지울게요. 작년 부명고에 이제 이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여기를 색칠해 놓고 이 넓이를 구해라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도 변형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주황색 넓이를 구하라는 건 뭔 말이에요? 전체 원넓이에서 이거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응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여기 구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까 대각선 하나 그으면 되죠? 그래야 사각형 두 개니까. 그러면 아무 데나 그으면 돼요. 둘 중에. 어디 그을까요? 여기 그을게요. 여기 그냥. 이렇게 긋고 한쪽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넓이를 이제 구해야 돼요. 그럼 일단 넓이 구하려면 두 변과 뭐가 필요해? 낀 각이 필요하죠. 낀 각이 필요하죠. 그런데 원에 내접하면 얘네 둘의 합은 각의 합은 몇이다? 180. 즉 한쪽을 세타로 놓고 다른 쪽은 뭐로 둔다? 파이만 세타로 놓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변을 공유하고 있어요. 두 변과 한 각으로 한 변, 두 변과 한 각으로 한 변. 뭐 하자? 코사인 법칙 둘 다 써서 계산하자. 그런데 얘가 결국 K라고 치면 우리가 K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세타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세타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맞아요? 그러면 요거 코사인 법칙 할 때 코사인 세타는 하는 것보다는 그냥 K제곱은 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K제곱은 두 변과 한 각 2제곱 플러스 5제곱 마이너스 2, 2, 5 코사인 세타와 그 다음에 밑에 이제 K제곱은 몇이야? 3제곱 더하기 4제곱 마이너스 2, 3, 4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친구 각변환하면 어떻게 되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이거 2, 4 분면이죠? 파이가 여기 있고 세타 여기니까 그러면 2, 4분면의 부호가
마이너스고, 그치? 요 코사인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만약에 몰라도 여긴 무조건 부호 반대다를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가 코사인 세타면 여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바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4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24 곱하기 마이너스 됐으니까 아마 플러스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근데 이 k가 똑같잖아요. k 제곱이.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아, 얘네들이 이제 똑같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똑같다로 해서 코사인 세타 구하시면 돼요. 아마 코사인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결국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AP 사인 세타잖아. 그러니까 사인을 구해야 되니까 뭐 하셔야 돼요? 여기서 사인 구하면 돼요. 사인은 뭘로 구한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몇이다? 1이다. 요걸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만약에 코사인은 얘들아, 내가 지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 코사인은 지금 삼각형에서 얘기하는 거야. 삼각형에서 코사인은 무조건 예각, 즉 일사분면각이면 무조건 코사인이 플러스일 거고요. 코사인이 플러스일 거야. 그러니까 0보다 클 거예요. 플러스고, 그 다음에 만약에 둔각이에요. 이사분면에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코사인이 음수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다. 그런데 사인은 1사분면이나 2사분면이나 둘 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요? 사인은 플러스죠. 그래서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1, 2, 4분면이 무조건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사인은 0보다 큰 결국 플러스 값이 나올 거예요. 여기 이 파트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네, 11번 보자. 11번. 근데 11번은 어떻게 하면 좀 쉬울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좀 쉬울까? 어떻게 계산하... 미안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쉬울까? 그러니까 기본 일단 방법은 뭐야?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맨 처음에 여기를 뭐로 잡아야 돼요? A1이고 여기 뭐로 잡아야 돼? A 플러스 D죠? 모르겠으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A 플러스 2D 하고 얘도 뭐로 바꾸면 돼? A 플러스 뭐 7D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렇게 하면 연립하면 답 나올 건데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이거 말고 일단 뭐 이런 거 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들아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거 몇 A2야? 3A2인 거 보여요? 요거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3배가 된다. 요거 기억하시죠? 예를 들어서 뭐 4랑 7이랑 10이면 이게 합이 21인데 이게 7의 3배다. 요거. 그래서 요 내용 쓴 거야. 그래서 그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 이게 은근히 문제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거 15 나오니까 A2가 몇이야?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5 넣으면 여기가 뭐 나오겠죠? A8이 몇이야? 17? 이렇게 해서 A10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A1, A 그걸로 하셔도 되는데 A2랑 A8이랑 A10은 몇 정도 차이가 있어요? 이거 몇 칸 차이야? 6칸 차이죠. 맞아요? 6칸 차이고 몇 칸 차이? 2칸 차이예요. 맞아요? 그럼 6칸 차이고 2칸 차이면 이 친구는 실제로 몇 차이 나요 지금? 5랑 17이면. 실제로 12 차이 나고 실제로 몇 차이 나야 돼요 얘는 그러면? 그치 6대 2니까 12 다겠죠. 그래서 얘가 그냥 21이 된다. 네 맞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가면 돼. 그 다음에 12번 갑시다. 자, 그 다음에 2항과 5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쌤이 이거는 뭐 따로 얘기해 준 것도 있긴 했는데 절대값 같고 부호 반대면 이건 어떻게 쓰는 게 좋아요? 둘이 더해서 0이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과 3 같은 경우가 절대값 갖고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친구는 결국 어떤 특성을 가지는 거야? 더해서 0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0이니까 그 다음에 7항이 몇이요? 14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얘네는 다 바꿔서 풀면 되죠. 뭐 A0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해서 연립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요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3번. 네. 13번은요. 자, 생소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해석해 보자는 거야. 자, 한번 읽어보세요. 두 집합이 AN이 뭐 2n-1로 돼 있고 BN이 3n인데 그때 교집합의 원소. 여러분들 이거는 뭐죠? 교집합은 공통 부분이죠. 그 공통 부분 중에서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한 게 이제 CN이다. 작은 수부터 나열한 게 CN이다. 그러면 이 CN이 CN을 만들 수 있겠죠? 네. 얘들아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공통 부분이니까 AN이 뭐예요? 지금 요거 되는 거. 1 넣으면 몇이고? 1이고 2 넣으면 3이고 그럼 1, 3, 5, 7 되는 거 보여? 여러분들 이거 보고 어떤 거 딱 보여야 된다고? 여기가 뭐다 얘들아? 이거 이름 뭐라고요? 공차다. 여러분들 다시 자 여기 좀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AN이 있을 때 여기가 DN 플러스 무엇 있을 텐데 여기가 무조건 공차의 n 개수가 여러분들 이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등차 수열은 무슨 꼴? 1차 함수 꼴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오케이? 등차 수열은 무슨 함수 꼴? 1차 함수 꼴 꼭 기억해야 돼. 이따가 그걸로 풀 거 있어요. 따라서 그러면 얘는 공차가 2니까 뭔 소리야? 첫째 항이 1이니까 그냥 1부터 그냥 3, 5, 7 이렇게 쓰시면 돼요. 9까지 쓸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A고 그 다음에 B가 이제 뭐가 됩니까? 3부터 쭉 누르니까 3, 6, 9, 12 이렇게 되면 되죠. 이 상태에서 뭐 하자? 공통 부분 찾자. 공통 부분. 그러면 공통 부분이 몇이에요? 3과 9가 보이죠? 따라서 그거를 CN이라고 하니까 CN이라는 수열은 뭐가 된다? 3, 9,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통 부분 찾아내면 된다. 얘들 그럼 이거 공통 부분은 몇의 배수랑 관련이 있을까요? 6이랑 관련 있는 거 보여요? 얘가 몇의 배수야? 2의 배수, 3의 배수랑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2씩 건너뛰고 3씩 건너뛰어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총 6씩 건너뛰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6씩 건너뛸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와 3의 최소 공배수. 그래서 이 둘의 최소 공배수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야, 등비야? 등차죠? 맞아요? 그래서 등차가 되고 그럼 그 등차 수열은 우리가 처음으로 50보다 커진다. 얘들아 처음으로 50보다 커질 때 얘는 뭐 하자? 일반항 구해서 하자. 그래서 일반항은 뭐니까? 첫째 항 3에다가 n-1d죠. 6.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처음으로 50보다 커진다. 따라서 이제 6n-3이니까 50보다 커지니까 뭐 n 범위 구해서 n 구하면 되겠죠?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네. 그러니까 비주얼보다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이거는 14번. 그러니까 제가 등차수를 넣은 거 보면 절대값이 좀 많을 텐데 등차는 절대값 문제가 좀 많습니다. 난이도가 있어지면. 자, 공차가 6인데 등차수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 얘들아, 이거 의미하는 거 생각해 보자. 얘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다는 거야? 아니면 어떻다는 거야, 얘네들이? 지울게요. 얘네들 어떻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내가 지금 아내가 A랑 B가 있어요. 근데 너네 이거 알고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A를 B 아니면 A를 마이너스 B 이렇게 쓰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요거 별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값이 양쪽이 절대값이면 그러니까 A가 B거나 마이너스 B 그냥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 정도로 나눠주면 되고. 됐니?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A가 풀마 B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절대값 A가 절대값 뭐 3이라 치면 이거는 될 수 있는 게 3 아니면 마이너스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거나 반대로거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오케이? 이 정도로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대값 두 개나 있으면 어떻게 하자? 얘네 둘이 같다. 아니면 부호 반대다로 풀면 돼. 그래서 같다. 이게 언제 경우?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뭐하다? 둘이 부호가 반대다. 그럼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물어볼게요. 자, 1번은 지금 되는 상황이야? 안 되는 상황이야? 1번. 공차가 몇이래요? 6이래요. 근데 이건 뭐 뜻이야? 4가 사라지면 A사랑 A5랑 같은 거죠. A사랑 A5랑 같은데 저게 등차라는 거는 이게 같다는 거는 0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공차가 0이 말이 안 되니까 틀린 거야.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공차가 0이니까. 공차가 여기선 0이니까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이거 뭐로 보면 되고 A1 플러스 3D A1 플러스 4D로 보고 이거 어떻게 풀자? D는 뭐로 바꾸자? 6으로 바꾸자.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D6으로 바꾸고 첫째 항 여기서 구하고 나면 네 A6은 당연히 A1 플러스 5D로 구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5번. 15번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친구는? 뭐 테마에서도 좀 가져온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뭐 본 것도 있을 거예요. 얘 어떻게 한 걸까요? 자, 일단 공차가 양수래. 체크. D가 0보다 크다. 여러분들 이거는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야? 줄어든 상황이야?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죠?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A8과 A10이 0이래요. 자,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뭘까요? A8과 A10이 더해서 0이다. 그치, A9가 0. 쌤이 이거 뭐라고 했어요? 얘는 2A9라고 했던 거 기억해요? 왜냐면 내가 등차 수열이 있을 때 무슨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가운데 몇 배 하면? 2배 하면 양쪽을 뭐 한 거다? 더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A8과 A10 더했던 게 무슨 뜻이야? 2A9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요. 아, 얘는 2로 나누면 평균이 0이기 때문에 이 A9가 0이 될 수밖에 없구나. 뭐 어쨌든 A9가 0이라는 뜻이야. 근데 나는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안 보일 것 같으면 뭐 하면 돼요? 그냥 얘를 A1 플러스 7D로 놓고 A1 플러스 9D로 놔도 풀려요. 이렇게 해도. 왜냐면 이게 2A1 플러스 16D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A1 플러스 8D가 돼서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어차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상관이 없고. 그럼 얘들아 A9가 0이래. 무슨 뜻이야? A9가 0이면 A8이 어떤 수고 A10이 어떤 수일 텐데 공차가 양수래요. 그럼 여기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 거 보여요? 왜? 늘어나야 되니까. 맞아요? 여기는 플러스겠죠? 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고 이거 0이니까 얘는 그냥 0으로 나오고 이거는 절대값이 부호 반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바꿔서 풀면 A8 그냥 나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A8이 뭐구나? 마이너스 5구나. 근데 사실 네,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5가 되고 얘가 이제 0이 되니까 공차는 5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첫째 항도 구할 수 있겠죠? 이거 A1 플러스 7D로 보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5 넣으면 A1 나올 거니까 A2도 나오겠죠? 네,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6번. 자, 16번은 애들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4와 53 사이에 n개수가 있대. 자, 근데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룬대요. 뭐인? 공차가 3인. 그러면 이제 공차가 3이니까 D가 3인데 얘들아 이거를 첫 항과 끝 항을 알고 있으니 요거는 얼마나 차이 난다고 봐야 돼? 얘들아 이게 예를 들어서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고 4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몇 D 차이 나요? 3D 차이는 왜 3D야? 4에서 1 뺀 게 3. 3개의 차이 나니까. 맞아? 그러면 내가 개수가 몇 개면 4개면 간격은 몇 개가 돼요? 3개가 되는 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개수가 항상 간격보다 하나가 많은 거. 그러니까 개수에서 하나를 빼면 간격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구조는 알고 계시는 게 좋고. 그래서 개수에서 하나를 빼면 간격의 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얘는 지금 몇 개야 총? n 플러스 2개죠. 맞아요? 그럼 이거 간격은 몇 칸? n 플러스 1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따라왔어요?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1칸인데 d만큼 더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 플러스 n 플러스 1의 d가 뭐가 된다? 53이 된다 해서 푸시면 되고요. 공차 3이니까 계산하시면 되겠죠. n 나올 거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7번 갈게요. 네, 사실 이런 17번 같은 문제 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낸 거고 이거를 지울게요. 자, 요거는 아이디어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디어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천천히 봐봐.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인 거야. 내가 새로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얘들아 일단 여기서 보이는 거 뭐 있어요? 등차 수열이 AN이래요. 맞아요? 그러면 등차 수열인데 이게 어떤 정보가 나와 있는 거야. 이거는 어떤 정보를 준 거야? A1을 준 거야? D를 준 거야? D를 준 거죠. 몇 D인 거예요 이거? 2D인 거 보여요? 왜냐면 몇 칸 차이니까? 2칸 차이니까 2D다. 2D가 10이다. 그럼 이제 D가 5를 준 거잖아요. 그쵸? 요거까지 줬는데 근데 우리가 수열이 있대요. 근데 이 수열은 KN으로 돼 있대. 새롭게. 근데 그게 뭐래요? 그걸 이런 수열이라고 한대요.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저 KN이라는 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KN이라는 수열이 내가 이제 첫 번째 항이 K1일 거 아니야? 두 번째 항이 K2고 세 번째 항이 K3일 거 아니야? 근데 K1이 뭐냐면 이게 A1 플러스 A2라는 뜻이고 K2가 A3 플러스 A4라는 뜻이고 K3이 A5 플러스 A6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해석이구나로 딱 받아들여야 돼. 따라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 뭐 K10도 있을 거고 K12도 있을 텐데 이 둘의 어떤 차이를 지금 구하라고 하거든요. 차이를. 잘 봐요. 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쌤은 사실 이제 뭐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얘들아, 이게 결국 무슨 수열의 합이에요? 각각이? 등차 수열의 합이죠. 근데 쌤이 저번에 강조했던 거 등차 수열의 합은 그 개수가 똑같으면 얘는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게 등비도 그렇게 된다고 했었죠. 따라왔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개수가 똑같으면 등비 수열을 이룬다. 각각의 개수가 똑같으면 제 두 개씩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사실 등차 수열을 이루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들아 활용할 수 있는 게 공차죠. 따라왔어요? 그럼 이 공차는 결국
A1과 A2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나는 여기서 여기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좀 알고 싶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일단 이 K에는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결국 이거 무슨 수열인 거야? 이거 등차 수열인 거야. 왜 등차 수열이라고요? 등차 수열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 이룬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왔어요? 이때 쌤은 이렇게 봅니다. 앞에 거 두 개만 비교하면 이거 몇 D 차이 나요? 2D 차이. 앞에 것만 보면 2D 차이 나죠. 뒤에 것만 보면 몇 D 차이 나요? 이것도 2D 차이 나죠. 그럼 합치면 몇 D 차이야? 이건 합쳐야 되죠. 왜냐면 내가 D만큼 증가, D만큼 증가하면 한꺼번에 4D만큼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4D만큼 증가한 거야. 따라왔어요? 이렇게 보면 얘 공차는 뭔 거야? 이 등차수열의 공차는 4D인 거야. 그러니까 이 KN의 공차가 되는 거야. KN의 공차가 4D구나. 따라왔어요? 그러면 결국 이 공차는 몇이야? 20이죠. 왜냐면 D가 아까 5였으니까. 맞아요? D가 아까 5였으니까. 근데 우리 구하는 게 뭐예요? K20이야, K20의 차이예요. 이거는 그러면 몇 칸 차이야? 2칸 차이잖아. 그치? 그럼 4D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4D를 지금 2번씩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 D다? 총 8D가 된다. 그럼 우리 8D는 뭐가 됩니까? 40이죠? 정답이 40이에요. 이해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일단 쓰시고. 잘 봐요. 쌤은 이제 어떻게 풀었냐면 이거를 일단 이거 몇 D? 2D죠? 그럼 2D가 나와 있는 거야. 근데 D는 일단 안 구하고요. 어쨌든 그냥 등차 수열이야. 근데 등차 수열인데 내가 얘네도 등차 수열 이룬대. 등차 수열의 합이네.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를 이룬다 안 이룬다?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등차 수열 이루니까 얘네 차이가 2D고 얘네 차이도 2D니까 4D 차이 나네. 근데 2D가 10이면 4D는 몇이겠어요? 20이네요. 그럼 여기서 여기는 20이네요. 그게 몇 번? 2번인 게 요 차이잖아. 그래서 4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석하면 금방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제가 분석은 자세하게 했지만 실제 해석할 땐 크게 걸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나온다. 여기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혹시? 괜찮아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얘들아 등차 수열의 차는 등차 수열 이룰 거 아닙니까? 등차 수열의 차. 자 다시 얘들아 등차 수열은 몇 참수라고? 1참수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게 등차야.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얘가 등차야. 그럼 이거 차는 등차를 이룰 거야 안 이룰 거야? 얘는 뭐가 돼? 2n-5 아니야? 등차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차 수열의 차나 합이나 다 등차 이뤄요. 요거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이나 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의미긴 하지만 둘이 차이도 요 차도 등차 수열 차도 왜 몇 차 함수니까? 1차 함수니까. 그리고 그 쌤이 이제 피드백 해달라고 하잖아요. 피드백 하실 때 이 정도 퀄리티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어렵지만 다현아 너 아까 피드백 냈었죠, 그쵸? 그 정도로 내면 되거든요.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왜 틀렸는지 이유가 살짝씩 이제 적혀 있으면 좋아요. 내가 뭐 이런 걸 잘못 봤다. 아니면 뭐 이걸 계산 실수했다. 요거를 이렇게 잘못 봤다.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를 이제 실수 안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 자, 그다음에 18번 보시면 자, 요거는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 번만 좀 언급을 드릴게요. 전체 절대값이 최소거든요. 이 친구는
얘들아 A7이 A11이 나오면 뭐랑 뭐가 나오는 거야? 첫째 항과 공차가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첫째 항과 공차가 나와 있을 때 우리는 얘를 이제 뭐로 볼 수 있고 당연히 이제 A 1 플러스 6D와 A 1 플러스 10D니까 계산하시면 이제 26, 아니 24인가요? 마이너스 24? 4D가? 그러면 D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다가 넣으면 A1 69겠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 SN의 절대값이 최소가 된대요. 그래서 절대값이 최대 최소 얘기할 때는 요거는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얘들아 SN은 등차수열의 합이요. 등차수열의 합은 특징이 뭐다? 상수항이 있다 없다? 자, 등차수열의 합 상수항이 있어요 없어요? 상수항이 여러분들 개념 잘 기억 안 나는구나. 기억 안 나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기억 다시 한번 할게요. 얘들아 개념 다시 한번 펴주세요. 그 여러분들 여기도 다 익히셔야 돼요. 이쪽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 지금 보면 등차수열의 합 쪽에 이제 요 내용이 있죠, 요거. 그래서 이게 등차수열 합골이잖아, 맞아? 근데 여기서 내가 n으로 묶여 있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 n으로 묶여 있는데 여기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보면 2분의 d의 n의 n을 지금 이게 다 곱해주시면 이제 얘가 돼요. 그래서 2분의 공차 n제곱이거든요. 이 친구는 n의 개수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n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제 n으로 묶여있으니까 n 곱하기 뭐예요? 그래서 n이 무조건 붙어있을 수밖에 없고 상수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꼴이라고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등차 수열의 합은. 그래서 다시 등차 수열은 몇 차 함수? 1차 함수.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 무조건 중요해요. 이따가 또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런데 이때 그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는 어떤 느낌인 겁니까? 결국 내가 예를 들어서 저 SN이 예를 들어서 n에 n-3이 20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뭔 뜻이야? 결국 이제 0하고 20 지나는데 이렇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맞아?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 마이너스가 달려 있어서 여기가 뭐 이제 20-n이다. 그럼 마이너스 n제곱으로 시작한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길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보통 대부분일 거고요. 문제에서 나오는 건. 뭐 아니면 여기가 사실 플러스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도 해서 어쨌든 오른쪽만 보는 거예요. 왜냐면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니까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보기 때문에 여기를 맞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이거 아니면 여기서 이거 아니면 여기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거 두 개는 잘 안 나온다고 했어요. 왜냐면 최대 최소가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둘이 많이 나온다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쌤이 이제 등차 등비 플러스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얘들아 여기서는 절대값의 최대 최소니까 뒤집어야겠죠. 그러니까 뒤집으면 아마 이 모양이 대부분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뒤집으면 이거 한 모양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 절대값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SN일 때, 이 SN일 때 뒤집었을 때 얘가 절대값 SN이다.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SN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고, 네, 여기 점점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절대값 SN이 이런 모양이다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 갑시다, 다시.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18번이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A 나왔고 지금 D 나왔으니까 얘는 SN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SN이 얘들아 그러면 이 부분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값 SN 즉 이 SN이 0 되는 부분 찾으면 돼요. 이게 Y가 0이니까. 그래서 결국 0 되는 부분을 찾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n이 1 이상이어서 오른쪽 쓰는 거고요. 그럼 이제 SN이 뭐가 됩니까? 공식이 2분의 첫째 항
n 하고 2 곱하기 첫째 항 플러스 n-1 d죠.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쓰시고 네, 요거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6n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6에다가 얘 더하면 되죠. 144 해서 144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n이 될 겁니다. 2분의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2분의가 있으면 좀 더 헷갈릴 거니까 저는 이제 이 2분의 1을 앞으로 옮길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n 이렇게 돼 있는데 이 sn이 이제 0이 되는 순간에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얘가 이제 만나야 되니까 sn이 0이 되는 순간에 만든다. 만든다. 자 그러면 얘가 0 되니까 요게 0 아니면 요게 0인데 결국 이거 n은 0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고 얘는 0 하면 이제 6n이 144. 그래서 n이 24인가요? 네, 24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24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최소가 되는 자연수죠? 근데 24가 정답이 있죠, 그럼. 저렇게 나온 거. 그래서 여기가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절대값 SN이 최소가 되는 포인트는 언제다? SN이 0 되는 그런 n을 찾아라. 오케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3.5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3, 24 넣어봐서 둘 중에 찾아야 돼. 23.5는 안 돼요. 오케이? 그거까지 가져가세요. 그래서 23. 몇이 나왔다. 이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걸로 할까요?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뭐 27. 몇이다. 그러면 결국 이제 뭐 27과 뭐 28로 해서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9번. 얘들아 등차 수열에서 지금 A1과 B1이 마이너스 20을 합했을 때 근데 A1, A2 이렇게 쭉 더했을 때 B1, B2 쭉 더했을 때 80이고 A8 더하기 B8의 값을 구하래요. 얘들아 이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봐야 됩니까? 어떤 특징 보여요 얘들아? 여기가 몇이야? A1 더하기 B1이지? 여기는 뭐야? A8 더하기 B8이지? 뭔가 같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봐야 되냐? A1, B1 더하는 거랑 A2, B2 더하는 거랑 어디까지? A8, B8 더하는 것까지. 그래서 요게 뭐가 된다? 80이 된다. 즉 이게 첫째 항, 둘째 항, 여덟 번째 항으로 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들 그 중원고에 있던 그 문제랑 이제 비슷한 겁니다. 서술형 1번이랑. 그걸 이제 mn 플러스를 뭐 이렇게 나왔었죠, 그때는. 좀 더 어렵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봐라? an 플러스 bn이라는 수열로 보고 이게 이제 그러면 al 플러스 b1, a 플러스 b2, an 플러스 bn. n이 아니라 8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거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인가요? 맞아요? 여기 등차 수열의 합. 따라왔어? 그러면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이거는 무슨 수열이요?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얘는 그럼 뭐 얘기하는 거야? 얘는 개념으로 뭐예요 그러면? 얘가 등차 수열이래. 얘가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인 거죠. 따라서 그래서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얘 때문에. 그러니까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첫째 항과 첫째 항이지 마이너스 20 나온 거고 끝항을 모르는데 이걸 구해야 되는데 나는 항의 개수가 8이란 것까지 n이 8이란 것까지 알았어요. 전부 합도 알았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등차수열 합공식 쓰는 거죠. 첫째 항과 끝항으로. 그래서 첫째 항이 몇이고 마이너스 20이고 끝항이 몇이다? 네모다. 그러니까 A8 더하기 B8이다. 그거를 한 개, 2분의 한 개, 여기가 뭐 돼야 된다? n이 8. 그래서 이게 등차수열 합 몇이다? 80이 된다. ES8.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끝났죠? 네모는 뭐가 됩니까? 네모 계산하시면 그게 이제 얘가 됩니다. A8 더하기 B8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0번. 네, 20번은요. 이것도 뭐 테마에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19번도 그렇고. 지울게요. 얘들아 어디가 등차수요 이런데요? DH, CH, AB가 순서대로 등차수 이룬대요. 그러면 그게 등차수 이뤘을 때 여러분들 전부 다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개를 뭐가 뭔지 모르니까 미안해요. A 마이너스 D랑 A랑 A 플러스 D로 두고 푸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이렇게 두고 푼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문자가 몇 개예요 일단? 2개예요. A랑 D.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해요. 그럼 어떤 식이 지금 가능해요 여기서는? 전체로 봤을 때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얘 제곱이겠죠. 그냥 바로 쓸게요. 2A-T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그럼 두 번째는 뭐 하는 걸까요? 두 번째는 여기 피타고라스랑 여기 피타고라스랑 같다 아까 해봤죠. 기억해요? 그러니까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이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이랑 똑같다. 그래서 얘도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A 플러스 D의 제곱에서 A-D의 제곱을 빼면 그게 뭐랑 같다? 4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된다? 네, 작은 피타고라스에서 여기도 피타고라스인데 이건 이제 작은 거에서 두 개에서 쓰는 거고 여기 이제 그냥 큰 거에서 네,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죠. 이렇게 봐서 넘어갈게요. 연집하시면 되고 21번. 네. 등차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21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마 어려운 문제로 인식을 할 거예요. 21번은 어려운 문제로 좀 인식이 될 텐데 21번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곡선에서 우리가 지금 오른쪽이 몇 개 있대요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두 곡선 사이에 y축과 평행선분 10개를 일정 간격으로 그었다. 그러면 이게 10개라는 거거든요 지금. 따라왔어요? 이게 몇 개? 총 10개라는 거예요 이 세로선이. y축과 평행직선이. 근데 그게 이제 이 L1부터 L10이라고 하면 총 첫 번째가 3이고 마지막이 15래요. 따랐어요? 그때 내가 이거를 다 더한 값을 구하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현재 3이고 얘가 이제 15인데 이걸 다 더한 걸 구하라는 겁니다. 따라왔어요? 갈게요.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한 점이 있어요. 어떤 한 점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는 어떤 n 값을 대입하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n을 대입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b가 되겠죠. n을 대입하면. 따라서요? 여기는 뭐가 됩니까? n제곱이 되는 거 보여? n 대입하면. 따라서요? 이렇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둘을 지금 차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를 뭐 해야 돼요? 빼야 되겠죠. 따라서 빼면 뭐예요? an 플러스 b죠. 맞니? 그러니까 차이가 an 플러스 b인가요? 항상. 얘들 an 플러스 b가 뭔 말이에요? 이거 무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죠. 왜? 1차함수니까. 다시 1차함수기 때문에 이거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즉 내가
지금 n을 대입했을 때 이 길이를 지금 L1부터 L10까지 더했다라고 하니까 내가 n번째 이거 얘는 뭐예요? ln인 거예요, 지금 결국.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정확하게는 ln이 얘가 된다는 뜻이야. 여기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ln, 그러니까 L1, L2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여기가 L1, 여기가 L2 해서 여기가 L10 지금 이런 거거든요. 따라왔어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걸 쭉 더하는 거야. 그럼 내가 n번째는 그러면 ln이 되는데 그게 1차 함수, 결국 등차 수열이다. 그럼 내가 이걸 더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인 거 보여? 왜 ln이 무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여러분들 지금 뭘로 간 거예요? 개념으로밖에 간 게 없어요. 다른 거 해석한 게 없어. 그냥 2차, 2차 뺐는데 그 2차가 개수 이 n제곱, n제곱 똑같기 때문에 얘만 남기 때문에 1차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 따라왔어요?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뭐예요? 3이죠. 마지막 항은 뭐예요? 15예요? 그런데 항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10개죠. 그럼 합은 뭡니까? 2분의 10에 3 더하기 10. 끝.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그냥 저걸로 바로 풀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게 등차 수열인데 그러니까 1차 함수인데 합이네. 끝. 그러니까 이해하면 훨씬 빠르게 푸는 거고 이게 걸리면 이제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씩은 네, 복습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마지막 갈게요. 22번은요. 등차 수열에서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자. 얘들아 AN이 첫 장부터 N항까지 이렇게 있는데 SN이 나와 있어요. 그때 A 몇 구하는 거죠. 얘들아 SN 나와 있는데 A 몇 구하래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죠? AN은 뭐다? SN-SN-1 N이 2부터 A1이 뭐다? S1 하면 되는데 제가 더 간단한 방법도 알려드렸죠. 간단한 방법 뭡니까? 무슨 공식? TQR 공식 맞아요? 그럼 이게 뭐가 P예요? 지금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29n으로 봐야겠죠. 순서 바꿔서. 그러니까 여기가 P, 여기가 Q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상수항이 지금 없네요. 얘들 상수항 왜 없을까 이거? 문제에서 확인해야 돼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아는 거 말을 안 해. 등차 수열의 합이죠.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있다 없다?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요. 다시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이차함수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요. 다시 내가 이 SN을 AN으로 돌아가려고 해. 근데 등차 수열은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죠.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결과가 무조건 1차 함수로 나올 수밖에 없어. 따라서 그 AN이 뭐가 된다? 나는 SN이 지금 뭐였으면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29n이었으면 AN은 뭐가 된다? 여기 몇 배? 2배 기억하시죠? 마이너스 4n이고요. 플러스 여기는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야? 그치? 뒤에서 앞에를 뺀다. 그래서 이거 빼시면 31이다. n이 몇부터? 1부터. 왜?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나옵니다. 뭐 저렇게 하셔도 되지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요? 절대값을 다 더한대. 얘들아 절대값을 더하는 저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그래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려면 이 친구를 하나로 두면 돼요. 양수, 음수 아무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양수로 둡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따랐어요? 그럼 크거나 같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n이 이제 범위가 4분의 31보다 작거나 같다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게 아마 7점 몇이 나올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되는 게 1에서 7만 되는 거죠. 이 n이 1에서 7만 되기 때문에 거기선 어떻게 된다?
이 A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는 절대값 AN이 어떻게 돼요? 절대값 AN이 그냥 AN으로 나오죠. A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맞아요? 근데 AN이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경우는 뭐예요? AN이 0보다 작은 경우겠죠.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AN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왜 한 거야? 그대로 나오는지 확인하려고. 그게 아니면 다 반대로 나오는 거야. 오케이?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이제 7점 몇인가? 1부터 7은 어떻게 된다? 다 그대로 나오고. 7까지는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8부터는 부호가 다 반대로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죠, 오케이?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얘들아 여기서 첫째 항이 보이니? 첫째 항 몇이에요? 1 넣으면 27이죠. 따라왔어요? 2 넣으면 23이죠. 4씩 지금 줄어드니까 이게 공차니까 이게 D니까. 그러면 공차 마이너스 4고 첫째 항이 21이에요. 그러면 얘는 계속 줄어들면서 지금 7까지 간다 했잖아요. 그럼 7 넣으면 몇이요? 3이잖아, 3. 그럼 8 넣으면 몇이요? 8 넣으면 마이너스 1 되는 거 보여?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인데 부호 반대로 하는 거 그냥 플러스 1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는데 내가 여기서부터는 원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1인데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호 반대로 나온 거라고 네,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원래는 A7이 3이고 A8이 마이너스 1이고 A9가 마이너스 5고 A10이 마이너스 9였는데 이걸 부호를 다 반대로 바꿨다라고만 생각하셔도 돼요. 이걸 안 써도. 이거 굳이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A1이 27, A2가 23일 때 이렇게 되면서 이런 상황인데 여기만 그냥 부호 바꿔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거를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랑 얘랑 더하면 되는데 얘는 둘 다 등차수열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등차수열 합하면 첫째 항 플러스 끝항 항수 7개 2분의 플러스 이건 그냥 다 더하면 되죠. 15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뭐 그냥 등차수열 합하시면 됩니다.